외국인이 바꾼 상권, 외국인이 많이 오는 곳이 명동, 홍대 같은 데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데, 관광객의 카드 결제액이 3조 원을 돌파, 침체됐던 서울 핵심 상권 회복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외국인보다 외국인이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카드 결제과 유동인구, 점포 매출이 동시에 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소비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찾은 부분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1분기에만 3월달까지 476만 정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서 올해 아마 2,150만 이상 넘을 것 같아요. 관광객 증가는 실제 소비로 이어졌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6천억보다 23.6% 이렇게 늘어난 그런 외국 관광객들의 국내 카드 소비액이 1분기에만 3조 2천억 이렇게 들어가 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높다. 그래서 관광객 유입이 높은 곳이 상권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홍대 같은데 K-팝, K-푸드, 야간 문화 결합된 체험형 상권으로 진화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4시간 밝은 서울을 이렇게 표방하여서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명동 같은 데도 지금 외국인 접근성이 높고 성수동도 꽤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혜업종의 대표적인 것이 뭐 치킨 프랜차이즈라는데, 그래서 치맥 같은 한국의 필수 코스, 그다음에 이런데 올리브영도 뭐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 소비는 즉시 매출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외국인 서울타워 같은 데가 지금 아무래도 서울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제일 많고, 명동 일대가 제일 일평균 방문객은 10만 정도에서 더 많고, 그다음 서울타워 5만 7천 이렇게, 삼성 코엑스가 4만 6천, 강남역이 4만 1천, 아무래도 홍대가 4만 200. 그래서 그 홍대도 꽤 많이 방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도 꽤 많이 방문한 2만 정도. 경복궁 밤에도 가도 이게 중앙아시아 거리 이쪽 오면 사람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 창문 열들어 전 세계 인종정 시장처럼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모델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나쁘진 않아요. 경복궁 4,200, 경복궁 잘 안, 그래서 광장시장은 의외로 적게 가네요. 3,200, 남산공원이, 낙산공원이 1,000 이렇게 들어가. 제일 많이 들어간 아무래도 홍대하고 강남역 이런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절반 정도 오고, 삼성 코엑스가 많이 들어가고, 서울타워, 명동 일대, 명동이 뭐 압도적이네요. 명동에서 살아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나쁘진 않다. 네, 네. 그러네요. 이거 성수동,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 성수동 상권에서 보면 외국인 강의들 필수 코스로 급부상했다는데, 쇼핑과 SNS 인증, 이게 아무래도 포토샵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매달 수십 개의 신규 팝업 스토어가 열리고 있다.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무신사 편집샵, 그다음 대형 뷰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공간 밀집, 외국인 매출 비중이 매우 높다. 맛집, 카페, 쇼핑과 가까이 모여 단계철 외국인도 쉽게 걸으며 즐길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관광할 때가 많으면 좋죠. 네. 의외로 광장시장은 의외로 어떻게 이렇게 좋네. 네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서울 안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체류하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네네네. 그 다음에 뭐 그렇다. 네. 이태원은 잘 안 가나? 이태원 상권의 회복세는 좀 보이가 있지만, 아직은 네, 다국적 상점과 세계 각국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 관광 거점인데,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있답니다. 그래서 상가 공실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태원 이렇게 뒤편 도로 같은 데는 좀 회복이 좀 더디다.
라고 업종 전환을 겪고 있다. 이렇게 아직은 뭐 외국인 관광객들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진 않네요. 네, 그렇다. 그래서 서울 주요 상권 공실률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이것이 좀 해소가 되고 홍대 같은 데도 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홍대 상권 공실률이 10.4%, 한남 이태원은 7.6%, 전분기 대비해서 홍대 상권이 조금 뭐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관광객 증가가 있어서 지금 그렇다. 지금 한남 이태원 여기서 공실률을 좀 보면은 성수동이 제일 공실률이 낮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7%, 청담이 11.9%, 한남 이태원 7.6%, 홍대가 10.4%. 아직은 완전히 회복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명동이 5.6%, 강남이 13.6%. 강남이 의외로 높네요. 홍대에 성수가 공실률은 거의 없네. 매달 뭐 새로운 브랜드가 계속 들어온다는데 공실률이, 그래서 청담은 이렇게 글로벌 그랜드 오픈 준비 계속 공실률이 13.4에서 11.9% 하락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저 서울 주요 상권 가장 낮은 수준을 성수동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 공실률이 그만큼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입점이. 홍대 상권 같은 데에도 글로벌 패션 브랜드 신규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마시모모띠의 신규 입점도 예정돼 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제주도에 제주도에도 아시아 소비자들을, 아시아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하다 보니 여기서 갖다 놓으면 이렇게 광고가 되고 매출도 괜찮다고 계속 이쪽에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글로벌 이렇게 패션 브랜드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입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쪽의 반응을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이제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패션 브랜드 입점을 보면 노영동 같은 데도 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계속 입점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트렌디한 브랜드들이 입점하고 있다. 거기는 외국인 관계, 노영동 쪽에 드림타워가 있어가지고, 드림타워 워낙 제주도는 워낙에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외국인 관광 때 그 사이에 저희 저게 뭐죠? 정원 오피스텔 3층에 저희도 좀 여기 지금 있는 오피스 좀 갖고 있는데 343평. 땅평수는 60평인데요. 재개발, 제가 고도 완화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쪽에 사이에 수백 개의 어떤 식당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거기를 패션까지 해가지고 같이 결합을 하면 밥 먹고 패션 바로 건너서 이렇게 주변에 식당이 자리가 없어갖고 옆에도 없고 건너편에도 막 생기고 그러는데 패션까지 결합해 쇼핑으로 결합하면 어떤가라는 생각. 워낙에 맛집이 많답니다. 맛집이 많고 그래서 이쪽으로 아예 그냥 조명까지 야간 조명까지 해서 밝혀서 야간까지 하면 이거 끝내주겠다는 야간으로 가는 거예요. 야간으로 해서 그래서 제주도 패션 브랜드들이 제주도 몰리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다 조명을 밤낮으로 켜줘가지고 아예 그냥 상권들 이렇게 쇼핑 관광 쪽으로 한번 가자. 노영동에 일단 제일 부자들이 제일 많고 제주도 명동 강남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식당 밥 먹으러 오니까 밤에 먹고 이렇게 쇼핑도 하고 어떤가. 그래서 온갖 브랜드들이 들어가고 특정 거리를 약간 가격을 싸게 해서 사실상 면세 혜택을 주는 것처럼 싸게 해주면은 할인점들이 좀 물건이 허지면 안 되죠. 그래서 캐주얼 브랜드 브라운 브레스 커버낫 하고하우스 디스 이스 네버댓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 영 패션 브랜드들이 제주에 잇따라 출점하여서
상승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래서 이거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도 일단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등등등 이렇게 그래서 파타고니아 글로벌 브랜드 제주 상륙이 잇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면세 지역이 생기면 여기서 총공처럼 완전히 하는 건데 마리떼 같은 것도 외국인 비중이 80% 월 매출이 1억 6천만 이랬는데 꽤 잘 되고 있나 봐요. 하고하우스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 이게 이거 보면 물건들을 사진을 좀 보고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요새 고급스럽잖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스럽게 이렇게 들어도 이랜드 스파오도 이렇게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유니클로도 이렇게 계속 입점을 하고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또 올리브영도 들어오고 파타고니아, 탑10, 올버즈, ABC 마트, 무인양품, 롯데마트, 제주 등등등